네, 주도주 드래프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시장 상황이다 보니 내일 가장 강할 섹터를 바로 고르지 않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 하락인지 기술적 조정인지 아니면 시장의 버블이 꺼지기 시작한 신호인지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내일 시장이 또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에서 미리 선점해야 할 섹터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장인투자클럽 대표, 민푸름 글로벌 투자연구소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오늘 하락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랑 빅테크 기업의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가지 이유로 시장이 급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얘기를 했어요. 요것 때문에 좀 일단은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은 데다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같이 빠졌는데 이 지금 BOA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렇게 보고서를 낸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마지막에 공개된 FOMC 전도표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FOMC에서 전도표 안 만듭니다. 그리고 FOMC 이사들, 위원들이 인터뷰를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없어질 이런 문화의 그 점도표 가지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시장의 주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글로벌 시장의 주류는요, 올해 금리 인상은 힘들다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연내에 동결 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쪽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더 많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요 차익 실현 매물 출하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달엔 변동성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리밸런싱입니다. 이제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원래는 한 2, 3주 정도? 한 지금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가 이 증시가 급등하면서 비중이 더 늘어나 버린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 달 초였나요? 연기금이 이제 보유 비중이 늘어난 걸로 이제 판명이 났잖아요.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기간 6월 달에 또 증시가 굉장히 급등하는 바람에 또 팔아야 되거든요. 약 한 5%에서 한 6% 정도를. 이제 그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외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반기말 리밸런싱 플러스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급등한 기업들이 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뭐 일본이나 대만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이유는 사실 그만큼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거 S&P 500이랑 나스닥 차트랑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이랑 S&P는 전고점 넘지 않았어요. 아직 신고가 랠리에 들어가진 못했거든요, 지수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미 신고가 랠리를 들어갔고 9,000이라는 어떤 또 이 마디가 이제 뭐 8,000에서도 한 번 덜컹거렸잖아요. 그래서 9,000에서 한 번 덜컹거린다 정도로 조금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 마감하고 선물에서 외인이 2조 넘게 선물에 순매수 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날에 반등을 하는 쪽으로 베팅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풋옵션을 많이 팔고 콜옵션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수급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현물에서는 오늘 개인이 방어를 했다고는 보지만 지금 옵션과 선물에서는 내일 시장의 반등에 조금 더 베팅하는 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일단은 언젠가 올 조정이 왔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걸까요, 민 팀장님? 조정은 사실 어제 왔어도 이상하지 않고 저번 주에 왔어도 이상하지 않는 시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 제가 이번 달 내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로 예만 들어도 사실 어제 우리가 이제 300만 원 근처에서 종가를 만들었잖아요. 요거 자체가 오버슈팅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어제 종가, 그다음에 오늘의 시가 다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잖아요.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2%의 확률로 이렇게 오버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내려오려는 회귀 본능이 더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조정이 왔는데 얘네들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총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좀 하락폭이 조금 세질 수밖에 없다를 좀 말씀드리고, 이게 고점 신호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이 꺾인다라는 신호가 나와야 아 이거 진짜 고점인가 보다, 또는 피크아웃, 지금 이 쇼티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쇼티지가 이제 해결이 된다더라, 공급 부족이 이제 뭐 심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해결이 됐다, 이런 식의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가다가 얼마든지 덜컹거릴 수 있는 수준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은 오늘 시장 급락의 원인, 그 분석을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뭐 한 3회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른 이 시장의 위축이 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도 그렇지만 엄청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채권 발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국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금 조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알파벳이나 아마존, 뭐 오라클 각종 기업들의 이제 이런 자금 조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자금 조달의 이자 문제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스페이스X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또다시 한번이 아니죠. 이제 새롭게 또 진출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쪽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스페이스X도 잘 가다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뭐 오라클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 그대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 기업들이 주가가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쓰고 있는 단계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구조가 전방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그 유동성 자체가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연준 쪽에서는 긴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솔직히 긴축이 나올지도 좀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주류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달, 다다음 달 유가가 떨어진 걸 기반으로 한 물가 상황과 그다음에 휘발유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서 오는 이제 소비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금 환급금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소진이 돼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번 소비가 촉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소비가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고물가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 불경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됐던 약 3개월간의 고유가 수준에서, 이 고물가 수준에서 오는 수익성 훼손, 그로 인한 이제 경기 충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경기가 지금보다는 안 좋아질 것이고 물가는 지금보다는 안정될 것인데, 과연 지금처럼 금리 인상 확률이 2달 뒤에 3달 뒤에도 높을까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이어간다고 했을 때 리밸런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리밸런싱 때문에 계속 무너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밸런싱은 말 그대로 리밸런싱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빠진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것이지, 안 좋아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투자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악재야 라고 하면서 파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익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이익 구조 전망치도 SK하이닉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내년에 되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롱텀 계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의 하한선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깔아두는 실적들이 이제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의 이제 70%대의 마진율을 보여주는데 이거 80%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통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마이크론 실적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선제적으로 이제 좀 빠져나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큰 이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이거 LS 일렉트릭이 지금 이거 안 좋은 건가 했지만 잘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나와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이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에 흔들게 하고 좀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시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화하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라고 하면 또 뭐 다르게 보긴 해야 되겠지만 애초에 실적 자체가 너무 탄탄하고 이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 하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화수분처럼 지금 쏟아서 부어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반도체가 여기서 멈출까? 코스피가 멈출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현재 이제 하락이 완전히 끝난 하락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제 흔들기 조정 정도로 해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도 옆집 성당 오빠님께서 더 떨어지면 어쩌죠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거를 한 오후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계속 더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좀 이거를 확인을 해야 지금이 뭐 고점이다 이런 시그널 같은 게 좀 볼 수 있는 게 있는지 민 팀장님 이런 시그널 신호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이게 진짜 하락의 예, 시작인데 예. 이걸 보려면요. 사실 미국 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지금 제가 해외 차트를 잠깐만 켜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S&P 500이랑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지금 한 번에 고점이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두 번째 고점은 갱신은 했는데 지금 이 세 번째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전고점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게 헤드앤숄더로 이제는 이제 어떤 조정장 시작, 약세장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장세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딱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는 조금 그때 시황을 봐야겠지만 지금의 시황으로서는 사실 아직은 이거 고점 신호를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여기 딱 27,000포인트 있죠.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빠져버리면은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나 싶은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차트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이 차트로 보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시황입니다. 이 시황에서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기조로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덜덜덜 떠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게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바뀌는 시기가 금리 인상이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지금은 AI라는 이제 없었던 산업의 시대고 AI 때문에 없었던 역사적인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계로도 예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죠? 금리랑 이 기업의 이익률, 이익 성장률, 그 다음에 이익 요거를 이제 분모와 분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금리 인상분보다 기업이 쉽게 말해서 금리 인상분보다 기업이 더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쇼티지 해결됐대요? 아니면은 지금 이거 조정 온다고 이제 AI 끝나나요? 반도체가 뭐 이제 못 만든대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오늘의 급락도 우리가 몰랐던 이유로 급락이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꺾일 때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뭔가 터졌을 때예요. 그때라면 걱정을 해야 돼. 뭐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저기 유럽 어디서 또는 어느 중국 어디서 은행이 도산했다. 뭐 부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금융권에서 뭐 하나 도산 나면은 이제 도미노식 구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은 아직 고점 신호로 판단하기에는 제가 이르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금리 인상 기조로 바뀌면은 이제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에서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도망쳐도 늦지 않아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팔면 안 되죠. 오늘 같은 날은 사야 되는 날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코스닥에 그런 종목 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지금의 고점 신호는 아직은 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표님 지금 뭐 금리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이슈인데 뭐 아시아 다른 국가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다른 지수와 비교했을 때 유독 좀 국내 증시 하락폭이 컸던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단일 종목 ETF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을 야기하는 거라고도 볼 수는 있겠는데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탓을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뭐 이거 탓한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증시 시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코스피의 이제 상승률 자체가 뭐 탑티어에 속하고 있고 이제 1, 2등을 다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많이 올라간 만큼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더 커진 것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빠지는데 크게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기계적인 리밸런싱으로 인한 매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제 기초 체력이 이제 한국 증시가 없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나고 지금 이익 구조 자체가 너무나도 높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높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굉장히 싸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2배를 올라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구조 성장이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올라가는 걸 따져보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하면 500만 원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SK하이닉스는 뭐 400~500만 원 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굉장히 터무니없는 목표가라든지 뭐 말도 안 된다라든지 그런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고 설사 400~500만 원을 가도 그게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서 400~500만 원은 못 가. 그게 말이 되는 목표가야? 라는 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싼 가격인데 400~500만 원을 가도. 그럼 도대체 그 싸다의 기준이 무엇이냐? 제가 뭐 30~40만 원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나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이익 구조 대비 PER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마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먼저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이 76%대를 이제 전망합니다. 내년엔 77%를 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80%대, 진짜 뭐 과학에는 지금 낸드까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막 90%를 볼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마진율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35%, 48%, 올해 76%를 봅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 이제 60%대를 보는 거죠. 보통 이 정도 마진율이면요, 보통 이제 그 PER이 이 정도 수준까지 키 맞추기를 해도 뭐 적정선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이익률 76%에 순이익률 63%면 PER이 한 60배 나와도 뭐 마진율이 높으니까 그 정도 평가받을 수도 있지. 그럼 60배까지는 아니어도 40, 50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근데 지금 몇 배예요? 10배. 2배를 가도 20배. 20배는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20, 30% 나오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로 가는 PER입니다. 지금 주가가 2배를 가도 20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엄청 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 증시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는 하는데 지금 다른 주요국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무리 못해도 뭐 미국이 그래도 20몇 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국 같은 경우를 따져보게 되면은 그래도 뭐 한 10배가 안 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니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네. 올라갈 여지는 많이 남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섹터도 좀 알아보고 만약에 회복한다면 반등을 한다면 또 여기서 선점해야 할 섹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내일 시장에서 조금은 경계해야 될 섹터를 알아볼 텐데 후보 섹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있고요. 방산, 로봇, 원전, 반도체, ESS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골라주신 경계해야 할 섹터 바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프롬 팀장님은 제약 바이오를 조금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이창대 대표님은 방산을 좀 경계하자라고 해주셨는데 민 팀장님, 제약 바이오 지금 내일 시장에서 더 경계를 해야 할까요? 아직 힘들죠. 아직 힘들어요. 네, 계속 힘들다. 네, 이게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물론 코스닥이 지금 완전 양극화잖아요. 코스피는 미친 듯이 신고가 냈고, 코스닥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에서도 그나마 빨간불 보이는 거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가 코스닥을 아직 이끌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시총으로 다 올라오든가
아니면 코스닥 부흥 정책이 뭐 7월 1일에 나온다 그랬다가 지금 9월로 연기됐죠. 코스닥이 부흥을 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게 가장 마지막에 전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건 역시나 반도체고 반도체 관련 기술들, 소프트웨어들이 두 번째로 올라갈 거고 세 번째가 이제 ESS,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애들 이런 종목들이 간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금리 인상 기조 바뀌고 금리 인하 분위기로 갑자기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러면 제약바이오 갈 수 있어요. 근데 당분간은 어찌됐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PCE 지표 나오죠. PCE 지표 이번 주에 나오는 건 뭐예요? 저번 달 거예요. 그럼 여전히 유가는 높았고 물가 지표는 또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 우려가 또 이번 주에 또 불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타격받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당분간은 아직은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많이 승질이 나는데 네. 제약바이오는 결국엔 때가 온다. 하지만 당분간은 조금만 그러니까 미리 지금 빈집털이 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아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시고 신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렵다. 경계를 하자 해서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고 이창대 대표님이 또 경계할 섹터로 꼽아주신 방산 그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종전으로 인한 단기 기대감이 소멸됐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가 최근 주가가 다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를 집행하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당장의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실망감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스페이스X 주가라든지 방산 사업이라든지 이제 우주항공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살짝 좀 위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기대감이 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우주항공 기대감을 타고 이제 방산주들이 올라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대감 자체가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주가가 잘 가다 이제 꺾이고 있는 단계라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그 기대감 소멸로 인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기술적 부담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조방원이라는 산업들의 이제 이익 성장 자체는 2030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는 그래도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잠시 좀 주의를 하자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일 시장이 회복을 한다면 또 가장 먼저 선점해야 할 섹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죠. 자, 민 팀장님은 반도체 선점해야 된다. 그리고 이창대 대표님 ESS를 선점해야 된다. 민 팀장님 바로 한번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반도체죠. 사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창대 대표님이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싼지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이 제프리스에서 메모리 전방 보고서가 나왔어요. 메모리 시장 여전히 3분기에도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가 가격이 상승한대요. 반도체가. 그럼 4분기에도 최소 30%에서 4분기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27년도 마찬가지예요. 27년 가격 인상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40% 이상 인상이 전망이 된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급락은 덜컹거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 중요한 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24일인데요. 얘네 나라 시간으로 24일이니까 우리한테는 이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조금 빌빌 거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뭐 잡아야 돼요? 반도체 잡아야죠. 반도체 잡아야 됩니다. SK하이닉스 보면서 배 아프신 분들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270만 원 이상으로는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약간 단기 과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과열을 지금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250만 원 근처 또는 그 아래라면 얼마든지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3대장, 유명한 3대장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 친구들은 이번 기회가 또 하나의 기회다. 매수 기회다. 신규로 들어갈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이 한 9.6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싸고 삼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8배가 가는 게 마이크론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년 거 끌고 와봤자 6배가 안 돼요. 삼전하고 닉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싸고 급락이 왔으면 더 할인됐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댓글창에서도 또도체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위기가 곧 기회인 그 바로 섹터가 반도체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창대 대표님, ESS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먼저 갈 거라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견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타자로는 에너지 쇼티지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지금이야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에너지 쇼티지가 바로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모두 구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돌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막대하게 늘어난 이제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쇼티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상전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미국의 DTE 에너지를 통해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계약 수주를 따냈고 이제 이 이후에 물꼬를 트면서 계속해서 ESS 수주 계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삼성 SDI가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번 2분기부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수요 증가 그리고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마지막으로 이제 ESS 수주를 기반으로 한 2027년부터 폭발적인 이제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26년 말에서 27년 초가 굉장히 좋은 바닥 매수 타점으로 보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종목으로도 한번 들어가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도록 할 텐데, 자 민 팀장님 반도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서 10초 브리핑 간단하게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제가 말하고도 민망하네요. 이게 사실 이렇게 급락 나왔으면 들어가야죠. 아하. 그 전부터도 갖고 오고 싶었지만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이 기회다. 내일도 기회를 준다면 내일도 기회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짧고 강한 이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창대 대표님, ESS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합니까? 저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먼저 이제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수주 계약이 이제 앞으로도 물꼬를 텄기 때문에 확대해 나갈 거로 보고 있고 그동안 주가를 많이 짓눌렀던 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캐즘이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이 2차 전기차 캐즘 자체가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익 전환이 그리고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제 내년까지 지금 시장은 좀 흔들릴지 몰라도 장기간에 걸친 한 2, 3년 이후에 이제 실적 성장을 내다보고 가신다면 지금의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평온한 가격대에서는 계속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장 진단도 해봤고요. 탑픽 종목으로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